우리 서초중, 이제 엄남중, 이제 기출을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초중에 있는 이제 7번 문제를 조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제곱근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고, 우리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2와 사이 거듭제곱의 합이 이제 분자로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얘네들을 조금 분자를 좀 더 간단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루트 안을 좀 더 간단하자면 4의 4제곱은 2와 관련이 있습니다. 2의 제곱이 4제곱이거든요. 4의 4제곱이 이렇게 2의 8제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 거고요. 자, 여기 이제 5분에 해놓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좀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분자는 우리가 2의 10제곱과 2의 8제곱의 합이니까 2의 8제곱이 공통인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2의 8제곱이 2의 4제곱에 곱해져 있는 거고 2의 8제곱에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2의 8제곱을 얘네들의 합을 인수를 해보시면은 뭐 이런 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4 더하기 1이니까 5죠. 그러면 이제 5분의 5 곱하기 2의 8제곱 꼴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2의 8제곱만 루트 안에서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이제 계산대로 2의 4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 보이는 이제 글이 이제 조금 튀나 여기 선생님이 프린트 해준 것 중에서 글이 좀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잘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다시 파일 올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인체의 건널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키가 H이고 몸무게가 W인 사람의 건널비는 이제 어떻게 된다더라라고 이렇게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 관계식의 분모는 항상 60이고요. 이제 H가 이제 여기는 이제 키를 결정하는 거고 W가 몸무게를 결정하는데 키가 158, 몸무게가 60인. 여기다가 이제 H에 158, W에 60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할 텐데 루트 안에를 그냥 곱할게요. 루트 안을 곱하게 되면은 68에 48, 그 다음에 이제 94, 948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산이 되겠는데, 그럼 루트 9480은요, 이제 94.8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이제 100을 곱한 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 곱하기 루트 94.8이 될 거고, 이제 이걸 60으로 나누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16 약분하시면은 6분의 1 곱하기 이제 루트 94.8이 될 거예요. 그럼 94.8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라고 나뉘냐면 94.8이 9.73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9.737을 6으로 나누시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은 나눠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나눠 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에서처럼 소수 몇 개짜리까지 이제 구해봐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서 돌리시면 되죠. 그럼 이제 37이니까 이제 6에 36 들어갈 거고 13이니까 2, 17이니까 2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환을 해주면 1.62하고 비슷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7번 문제에서 17번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의 값은 자, 이렇게 이제 A, B, C의 세배, 두배, 세배함수의 합의 제곱근을 제곱근이 이제 자연수일 때 연속한 세 자연수 A, B, 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연속한 세 짝수라고 했으니까 A랑 C는요, 각각 B보다 2가 작거나 2가 큰 수들일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A, C 자리에 넣어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뭐 3b-6 될 거고요. 2b 나올 거고 3c니까 3배 해주면 3b 플러스 6 나오거든요. 자, 주어진 식 간단해 보시면 8b가 되고요. 루트. 자, 그러면 루트 안에를 좀 더 줄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표가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 B, C 합이 150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미리 이제 B의 범위를 구해줄게요. 그럼 B-2, B 플러스 2 대입해서 간단해 보면 3B가 나올 거고요.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B가 50 이하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제곱수가 돼야,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B가
이제 제곱수인 거고, 그럼 B로 적당한 제일 작은 자연수는 이제 2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B로 적당한 자연수는 이 제일 작은 자연수 2에다가 다른 자연수의 제곱인 2제곱, 3제곱 등등등등을 곱해가는 일들일 텐데 이제 50 이하니까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2의 5제곱까지, 2의 곱하기 5의 제곱까지 가능한데 이제 2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2 이렇게 들어가면 A가 0 되니까 0은 우리가 보통 짝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새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B가 2가 되면은 A가 0이 돼서 연속하는 새 자연수라는 연속하는 새 짝수라는 조건에 이제 모순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걸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가 조금 잘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소초중 20번 좀 볼게요. 그럼 소초중 20번을 보면은 이제 주어진 시계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20번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제 곱셈 공식 이용해서 1제곱 더하기 앞뒤로 곱한 거의 2배, 2루트 5, 그 루트 5의 제곱을 계산하면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6 더하기 2루트 5로 이제 1번 계산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식을 이제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할 거니까, 자, 2 마이너스 루트 5의 이제 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2 플러스 루트 5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한 모양이고요. 그럼 이제 2제곱에서 루트 5제곱을 뺄 거니까 분모가 먼저, 자, 이렇게 계산이 좀 되겠죠. 자, 그럼 분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앞에 거 제곱, 자, 앞뒤로 곱한 거 2 루트 5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루트 5고요.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5로 나오면 되겠고, 그럼 분모는 4에서 루트 5의 제곱이 5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거고요. 자, 마이너스 1분의 4, 5 더한 게 9. 마이너스 4 루트 5고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부호를, 분자의 부호를 골고루 바꾸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놈하고 요놈을 이제 뭐 할 거냐면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더한 결과를 이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루트 5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근해 공식을 구하는 과정들을 다 채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선생님이 두 번째 줄부터 쓸게요. 나중에 이거는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로 다 쓰시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분의 C를 이항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항을 할 거고, 자, 지금 A분의 C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서 근해 공식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x도 제곱하는 식을 이제 자변에서 만들었다면 여기는 1차의 개수인 A분의 B의 2분의 1을 곱한 것의 2배를, 즉 2a분의 b의 제곱이죠. 여기는 이제 a분의 b를 2분의 1로 나눈 거의 제곱이죠. 방금 2배라고 여기 말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제곱을 양변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제곱을 우변에서는 풀고 좌변에서는 얘네 셋을 묶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드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거듭 제곱 이제 풀어서 이제 전개를 하는데 마이너스 a분의 c에다가 4a제곱분의 b제곱을 이제 더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계산 결과를 이제 쓰라는 게 이제 아마 이제 가로 이제 4번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로 4번을 이제 완성해 주기 위해서 4a제곱으로 통분하시면 4a, 4a로 곱해야 4a제곱으로 통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4ac를 b제곱에 보태는 식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양변에 제곱근 씌우고 이항을 시킨 게 이제 근해 공식입니다. 양변에 제곱근 씌운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둘의 합의 제곱이 요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근을 씌운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이 식이죠. 자, 여기 b제곱과 4ac는 자리 바꾸고요. 그럼 근해 공식 모양과 같아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2a분의 b를 이제 이항을 하는 거죠. 여기 루트 4a 제곱은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풀마 붙이고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쓰시고요. 자, 얘네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가로 6번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지금 이제 21번에서는 이제 채우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제 1, 2, 3, 4, 5, 6을 이제 이거 보고 잘 따라서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자, 서초점 22번 볼게요. 자, 여기 22번 문제는요, 이게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고리속력 시간에 대해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라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라고 문제에서 시키고 있는데, 사실 1차 방정식이 좀 더 쉽습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이 이제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할게요. 서로의 이제 출발 지점이 A하고 B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상욱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욱이라고 돼 있는 친구가 이제 상수라는 친구가 욱이라는 친구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이제 일직선상에서 마주보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 합은 우리가 처음에 떨어져 있는 위치, 이제 처음에 이제 떨어져 있는 출발 지점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리 x라고 하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이제 x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등식을 좀 세우게 되는데,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1차 방정식을 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문제 조건을 처음 만날 때와 이제 두 번째 만날 때로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만날 때 그러면 거리, 속력, 시간들을 한번 좀 따져볼 텐데 두 사람의 속력은 모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속력은 뭐 상욱수라는 친구하고 욱이라는 친구는요, 두 사람의 속력을 각각 이렇게 A와 이제 B라고 좀 정해놓도록 하죠. 자, 분속 미터로 단위는 조금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력이 A와 B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거리를 좀 재볼게요.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움직인 거리가, 상수가 움직인 거는 이만큼, 이제 우기라는 친구가 움직인 거는 이만큼이라고 따져주면은요, 여기 이제 처음 만난 지점 P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800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P에서 B까지 거리 보면 x-80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따져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속력 A로 움직인 거리가 800이고, 속력 B로 움직인 거리는 x-800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움직인 거니까, 각각 여기 처음 만날 때까지 움직인 이 시간이 서로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두 번째 만날 때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만날 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로가 각자의 출발 지점을 이렇게 딱 찍고 다시 되돌아오다가, 자기 출발 지점으로 들어오다가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B는, 이제 우기랑 A는 A를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여기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지점이 Q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500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x 마이너스 그럼 800이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따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거리 합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빨강, 노랑 이렇게 한 줄씩 합치면 이제 처음 떨어진 거리 x에 x.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움직인 것과 이제 빨간색이 움직인 거리의 합을 생각한다면 이제 합이 EX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왕복하는 개념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상수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x-800만큼 이제 찍고 왔다가 500을 더 오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수가 두 번째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x-800 움직이고 500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만난 거니까 상수가 움직인 거리는 x-3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기라는 친구는 이제 800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x-800만큼 되돌아와서 만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리가 이제 800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800이죠. 80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500 돼야겠죠. 여기 좀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제 800 더하기 x 플러스 x-500이 돼서 x 플러스 300이라고 좀 거리가 정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들의 거리 합은 이제 EX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A, B 사이의 거리를 두 번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속력을 이렇게 썼을 때, 이때도 우리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다시 또 다른 지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인 시간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식이 이제 맺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맺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엮을 거냐면, 자, 여기 이제 분모가 다 A, B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도 식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2분의 3은 4분의 6이죠? 그죠? 자, 이게 되게 당연한 사실 같은데,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를 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2분의 4,
2분의 3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친 것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등식이 깨지나요? 등식이 성립하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800과 b의 값의 자리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x-300과 b의 자리를 서로 바꿔줍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a분의 b. 두 사람이 이제 속력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 빨간 동그라미 친 자리를 바꿉니다, 서로. 그럼 a분의 b는 x-300분의 x 플러스 3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둘 다 똑같이 a분의 b이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친 두 식이 서로 같아집니다. 라고 등식을 맺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등식으로 엮여지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x자로 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00과 x 마이너스 300이 곱이니까 그럼 1차 계수는 이제 마이너스 1100이 되는 거고요. 둘이 곱하면 2400이 아니다. 24000이 되겠네요. 24만이구나. 자, 그게 0대기 붙으니까요. 얘네들을 곱해서 이렇게 등식을 또 맺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줄 바꿔 쓸게요. 그럼 800x에 글씨 날라간다. 자, 24 빵빵빵빵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서 24만이 서로 이제 똑같이 더해졌으니까 없애주시고 800x만 이제 자변을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되면서요. x가 0 또는 x로 인수하면요. x 0 또는 x가 190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0일 리는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1900이 문제에서 원하는 두 지점 사이에 이제 거리가 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면 뭐 이런 계산들까지 좀 거치셔야 되고 식의 변형도 한 차례는 이제 조금 건드려야 되는데 뭐 이거를 1차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1차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식의 구조는 여기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거리, 속력, 시간이 각각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800, x-8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 b, 자, 걸린 시간이 먼저 보니까 그냥 m이라고, k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K, BK 합친 게 이제 구상의 거리 합이라서 AK 더하기 BK의 합이 이제 조산의 거리 합이니까 이제 X인 거고 똑같아요. 자, 여기 똑같이 이제 가져갑니다. X 플러스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구나. X 마이너스 300, X 플러스 300인데 똑같아요. 속력 달라지지 않고요. 여기서 걸린 시간은 AB라고 했을 때, M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AM 더하기 BM은요, 이제 EX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두 배 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EAK, EBK 한 게 EX인데, 그럼 여기서 M은 EK랑 같아져야 되니까,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K는 두 배 하면은 M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M이 K의 두 배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이거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EK를 대입한다 중에 EAK는 요 놈이죠. AK는 800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 한번 맺어봅시다. AK는 800이고요. 자, 그러면 EAK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X-300이 돼요. 그럼 이 얘기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두 배 하면은 이제 800이 두 배 한 게 X-300이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X-300이 800이 두 배에서 1600. 여기다 이제 두 배에서 이렇게 위아래 있는 식을 짝꿍 지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엑셀에 1차 방정식 얻어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는 게 이제 22번 문제고요. 이제 23번 문제는 뭐 그냥 좀 보시면은 각자의 숫자의 합에 대한 식을 이제 합에 대한 걸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고 한 거거든요. 인쇄가 좀 깨져서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각자의 숫자의 합이 7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7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자리를 서로 11자리, 1자리를 xy로 놓고 이제 바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 더하기 y가 이제 7이기 때문에 y는 이제 7-x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수 a는요, 이제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라고 했으니까 10x 더하기
7-x를 더한 게 이게 a고요. 식 간단하면 9x 플러스 7입니다. 이게 이제 a에 대한 식이고요. a는 이라고 써놔야겠죠? 그럼 b는 11 제곱 1의 자리에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10i 플러스 x라고 써야 되는데 그 y에 해당되는 게 요거니까요. 70-10x 더하기 x가 돼서 70-9x가 되는 건데, 자, 이게 잘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의 곱이 이제 976일 때 엑셀 값을 구해봐라 라고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식으로 작성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AB의 곱은 이제 엑셀에 대한 식으로 세주시면은, 자, 요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작성이 될 거고, 이게 97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변을 전개를 하셔서 이제 A의 값을, X를 먼저 구해서 A의 값을 먼저 알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전개해서 X제곱의 계수가 1로 시작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전개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9x 전개하면 마이너스 81x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630x, 63x. 그러면 이제, 630, 63, 630.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은 아마 576이 나오나요? 567 나오겠네요. 1차 항기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곱해서 490, 976. 이제 넘겨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81x 제곱, 일단 이렇게 좀 내두시고요. 자, 976 이항에서 이제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6, 8,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81로 다 나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81에 7배 하면 이제 567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7x고, 여기에 6을 곱하면은 딱 나올 수 있죠. 여기 6배 한 게 5니까.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81로 나눠서 여기까지 구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엑셀 값을 구하게 되면 1 또는 6이 나오겠죠. 인수분해 했을 때. 자, 그럼 1, 6이 나오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x1만 대입을 하셔도 이제 여기 a가 16인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소초정 문제는 이 정도로 좀 풀리고요. 이제 엄난중 문제 좀 볼게요. 엄난중에서는 질문이 이제 8번이 먼저 좀 들어왔는데,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문제를 어디서, 어떤 형태에서 좀 많이 봤냐면, A, B의 곱을 알려주고 이런 거 구하라고 해요. 이제 A, B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얼마니까, 이거 알려주고요. 이제 요거를 구하라고 보통 시키는데, 이런 거는 이제 A를 루트 안에 밀어넣어서, A분의 A제곱 B로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바꾸고 약분해주면 루트 AB가 나오니까 이렇게 식을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A분의 1을요. 여기 루트 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분의 1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A분의 1을 안에다가 밀어 넣으셔서 이제 계산을 좀 할게요. 여기 좀 잘못 썼네요. B분의 A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먼저 요것부터 계산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a제곱분의 1로 이제 요거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a제곱분의 1로 바뀌니까 자, 이렇게 식이 변하면서 자 a 약분하시면요 ab분의 1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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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b분의 4 곱하기 루트 a분의 b 이렇게 했을 때 b제곱분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게 될 거니까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a b분의 16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뭐 16은 루트 바깥으로 풀어주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a b분의 1과 이렇게 a b분의 16으로 식을 이제 루트 안에를 맞춰주시고 이제 a b의 곱을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 b는 우리가 지금 요거 켤레죠. 그러니까 이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로 계산하자고요. 자 그러면 2루트 5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20 빼기 4인가요? 16 나오겠네요. 그럼 16을 여기다가 땅땅 대입하시면은 루트 16분의 1, 16분의 16이니까 여기는 그럼 루트 1 나오겠고 여기서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뭐 계산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들 우리가 A, B의 곱을 알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모양들은 이렇게 루트 안에 밀어넣어서 이제 푼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같은 데서는 자, 이것도 이제 켤레죠. 유리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켤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켤레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무리수 부분이든지, 무리수 부분에 이제 부호가 바뀌는, 또는 이제 실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 그런, 이제,
켤레 문제들은 다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곱과 합을 좀 이용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유리화를 해주면 하나는 3-2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y는 이제 3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유리화한 결과예요. 유리화를 지금 아예 모르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게 유리화 과정을 좀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얘네들의 곱과 합을 미리 구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구해 주면은 또 3제곱에서 2 루트 2의 제곱을 뺀 거니까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할 거니까요. 1이 될 거고, 얘네들을 더하는 걸 미리 좀 해볼게요. 이제 더하는 것도 미리까지 해주면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x제곱 y에서 xy 세제곱을 빼는 거는요. xy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이제 제곱 빼면 제곱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그러면 이제 xy 곱에다가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를 계산하라고 했으니 이미 이제 xy와 x 플러스 y는 계산해 놨고요. x 빼기 y를 하게 되면 3에서 3 빼니까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를 뺄 거니까 x 마이너스 y까지 추가로 내가 계산해 놓으면 마이너스 4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4루트 2를 다 곱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자, 이것까지 계산해서 결과를 얻어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17번 문제 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엄난중 이제 17번 문제를 좀 보시면은, 자,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이제 2와 20 사이 어떤 수로 나눠 떨어진다 했고, 이거는 이제 신함수 문제에서도 이제 좀 본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2의 8제곱 플러스 1과 8제곱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제곱 빼기 제곱꼴로 이제 거듭제곱의 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짝수 제곱을. 자, 그래서 8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네들의 곱으로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또 8제곱 마이너스 1도요. 4제곱 빼기 4제곱의 제곱에 이제 4제곱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꼴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다 인수를 해주시면 자,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요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가 될 거니까 이제 더 4제곱 빼기 1도 이제 제곱의 제곱꼴로 생각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는데 2의 제곱 마이너스 1도 이런 꼴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단계 전개를 해 나가면은 여기는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어진 식 이렇게 인수분해 또 해서 이제 계산을 조금 간단해서 이제 어떤 수들의 곱으로 다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와 20 사이 어떤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다. 즉 2와 20 사이의 약수를 구해봐라 라고 시켰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3이고 이쪽은 5가 될 거고 여기는 16 더하기 1이니까 17인가요? 자, 여기는 이제 2의 8제곱이니까 이제 아마 256이라서 257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조금 다 이제 해 놓으시면은 2와 20 사이에 어떤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다. 이 수를 모두 더해라. 그러니까 2와 20 사이의 약수를 모두 다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3과 5와 17과 그리고 여기 3과 5를 곱한 15까지 이제 같이 이제 더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15를 더하지 않으시면 이제 올바른 정답이 나오지 않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낚시를 걸려고 아마 이렇게 3, 5, 7, 3, 5, 17만 더하는 것도 우리 보통 정답지에 넣어주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20 더하기 20에서 40이 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까지 합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등천중 기출도 조금 이어서 볼게요. 등천중 거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프린트가 이제 중간 기출인데 거기 뒤에다가 답지에 기말이라고 적어놔서 아마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이제 2학년 2학기 이제 등촌중 이제 중간 문제인데 이게 경우의 수 7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7번 문제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에서는 두 양의 정수 A, B에 대해서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죠, 자연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두 자연수를 곱해서 얘네들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서로 짝수 곱하기 짝수일 때 또는 어느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짝수가 돼도 괜찮은 거죠. 짝콜이든 홀짝이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짝 곱하기 짝, 짝 곱하기 홀 또는 홀 곱하기 짝이 될 경우는 원래는 다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원래는 다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원래는 홀수 곱하기 홀수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 홀 곱하기 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제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확률 1에서 우리가 홀수와 홀수끼리 곱해질 확률을 이제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일단 홀수 1 확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B를 내가 어떤 우리가 자연수가 담겨져 있는 커다란 상자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A, B가 될 놈들을 꺼낸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A가 홀수가 될 확률과 B가 홀수가 될 확률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1번을 볼게요. 자, 그럼 서술 1번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R이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인공 부하가 될 확률이 5분의 3과 5분의 1입니다. 적어도 한 종류의 R이 부하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전체 확률에 해당하는 확률이 1에서 우리가 이제 두 종류 다 부하가 아니라 부하죠. 두 종류가 모두 부하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서 뺄 겁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랑 약간 풀이가 비슷해요. 자,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려운 말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 빼기 이제 두 R이, 인공부하가 될 확률이 5분의 3과 3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3이 부하될 확률이면 5분의 2가, 그리고 3분의 1이 부하될 확률이면 3분의 2가 부하되지 않을 확률이니까 얘네들을 보고 1에서 빼서 이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도 좀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2번, 3번 다 좀 보도록 할 텐데, 그 서술형 2번에서는 정오각형의 일종의 부르마블이 있는 거죠. 부르마블. 자, 그래서 이제 정오각형의 부르마블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적당히 정오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오각형 그렸을 때, 자, 여기서, 자, A가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두 번 던져서 나오는 한 만큼 P가 시계 반대 방향 움직여서 C까지 도착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땅 해서, 자, P가 정확하게 A 출발해서 C까지 오려면 이렇게 두 칸을 건너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의 합이 2가 될 확률을 먼저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 자, 두 눈의 합이 2가 돼도 괜찮은데, 우리가 한 바퀴 돌아서 둘, 셋, 넷, 다여, 일곱. 두 눈의 합이 이제 7이 되는 경우도 괜찮겠고요. 한 바퀴 삥 더 돌아오면은 8, 9, 10, 11, 12. 그럼 두 눈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없는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두 눈의 합이 이제 1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다 찾아내시고, 1이 되는 경우, 뭐 1, 6, 2, 5, 3, 3이 아니라 3, 4죠. 그 다음에 4, 3. 얘네 방금 쓴 것들 다 순서만 바꾸면 되죠. 뭐 5, 2, 6, 1 다 이렇게 일일이 써야 됩니다. 서술형 같으면 이렇게 다 일일이 써주셔야 되고요. 두뇌 합이 1, 2를 이렇게 합쳐서 2가 되는 경우까지 골라서 총 8가지가 나오게끔 하면은 이제 36분의 8로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좀 볼게요. 지금 3번에서는 자, 지금 이제 5등분, 8등분대 원판이 있는데 이제 한 개 원탄만 4 이상의 수를 가리킬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럼 원판이 5등분 된 거, 이제 8등분 된 게 있죠? 그래서 5등분 된 거를 원판의 이름을 정해볼게요. 이렇게 A. 그러면 이제 8등분 된 거를 B라고 정합시다. 원판의 이름을 지금 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A, B라고 원판의 이름을 적어보게 되면, 그럼 이제 A가 4 이상의 수를 가리키고 B가 4 이상의 수를 가르치지 못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상황을 분류하셔야 됩니다. A가 4 이상이고요. B가 그럼 4 이상이 아니야 되니까 4 미만이죠. 반대니까. 4 포함하면 안 되니까 4 미만인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A는 4 미만인데 B가 4 이상일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4 이상인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확률을 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 이상일 경우는 A가 4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4 또는 5가 나오는 거니까 5칸 중에서 2칸이고 B가 4 미만이라는 얘기는 8칸 중에서 3칸이라는 얘기입니다. 곱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겠죠? 여기 확률을 엎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 빼기 5분의 2, 1 빼기 8분의 3으로 계산하셔도
A가 4 미만, B가 8 이상인 경우가 나오니까 이제 각각을 곱해서 얘네들의 합으로 우리가 이제 3 원판만 4 이상일 이제 확률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둔촌중 요렇게 생긴 이제 기말 프린트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 7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둔촌중 이제 기말 파트 이제 7번을 좀 보시기에는 여기서 7번에서 이제 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고요. 이제 x 더하기 y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x하고 y의 가격 크기는 서로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직각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마름모기 때문에 이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일 거고 그럼 여기 이제 직각 표시는 없었지만 이게 직각이라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여기 삼각형 AOE나 삼각형 AHC는 서로 이게 각 여기 CAH가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 B금 더하기 Y 하나, B금 더하기 X 하나 서로 90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각 X와 각 Y의 크기는 서로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X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X 하나만 구하시면 되니까, 그럼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걸로 구하는 거죠. 여기 65도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삼각형 BOC나 삼각형 COD는 서로 합동이니까 여기도 65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X 더하기 각 Y는요, 65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7번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10번 문제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도형의 닮음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보통 ABD하고 ADC는 서로 둔가각 삼각형과 예각삼각형처럼 보이니까 일단 닮음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삼각형 ABC와 닮음인 걸 조금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삼각형 ABC는 자, 지금 잘 보면은 이제 AB 길이가 12, 여기서 이렇게 지금 끊겨 있을 때 BC의 길이는 16이죠. 자, 여기가 이제 9인 거고 여기가 7인 건데 자, 여기 이제 D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ABC하고 닮음일 것 같은 걸 좀 찾는 건데 여기는 ABC도 조금 둔각일 것 같으니까 ABC 안에서 나눠져 있는 삼각형 ABD가 둔각이기 때문에 ABD하고 ABC하고 닮음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모양 비슷하게 엎어서 여기는 ABD에서 AB가 제일 길기 때문에 제일 긴 변을 엎어 볼게요. 그럼 BAD로 이렇게 거꾸로 엎어 쓰고 길이를 다 옮겨 씁니다. 그러면 여기가 9고 BA가 이제 12죠? 자, 그러면 12 대고 16 대 12 비율 4 대 3으로 일치하죠? 각 B가 서로 공통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닮는다는 거 SA, S하고 닮음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X하고 대응하는 변은 여기 있는 8이에요. 자, 그러니까 12 대 9가 이제 닮은 B고, 8 대 X도 그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6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값 가볍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제 15번 좀 보면, 15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보조선을 긋는 거를 외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자, 15번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15번이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의 구조가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점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선분이 내려져서 나오는 그림들은 되게 이런 선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BC 평행하게 A에서부터 긋는 선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을 뭐 G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AGF하고 여기는 ECF가 서로 합동이라는 것도 알아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EC의 길이나 그러면 이제 여기는 AG의 길이는 서로 같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AG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는 DAG와 DBE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DAG와 DBE의 닮은 비는 1대 2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 주면 여기는 AG의 길이는 8의 2분의 1이 4가 될 거고 여기도 4가 되는 거라서 BC의 길이가 1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조 하나 띡 그어가지고 이제 삼각형 닮은비가 1대2가 되는 삼각형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시험 교재에서 좀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들인데, 음, 자, 이렇게 이제 그림 구조는 완성했고요.
자, 이렇게 세 변이 평행하다고 문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5, 3x라고 이 세 평행하는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닮은삼각형 두 쌍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건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닮은비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길이를 알고 있는 이 두 변, EF하고 AB가 서로 대응변이 되는 두 닮은삼각형을 먼저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 모양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그림 선분 겹쳐서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이 모양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CEF와 CAB가 서로 이제 닮은 거 알아볼 수 있다면, 여기 보이는 이제 CE 대 CA의 비율이 3대 5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비율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AB2와 여기 있는 DC2의 닮은비를 조금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그림 따로 그리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게 또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이 보통 겹쳐져 있다고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CA의 길이가 5일 때 CE의 길이가 이제 3이라고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CE가 길이의 비율이 3이면은 AE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의 대응변이 이제 C가 대응변을 찾으면 A이기 때문에 이렇게 3대 5라는 비율에서 이제 A2 대 EC 비율을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B 길이가 5고요. X가 이렇게 DC의 길이니까 그럼 5와 X의 비율도 2대 3으로 달라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의 값은 이제 2분의 15라고 구해주시면 이제 문제풀이 끝나고요. 16번은. 자, 이렇게 평행사변행에서 자주 나왔던 그림이죠. 여기는 E하고 F가 어떤 평행사변행의 두 변의 중점일 때, 여기 이웃한 두 변의 중점에 우리 마주보고 있는 한 코추점에서 이제 선분은 그 중점까지 긋고 나서 이제 중점끼리 연결, 대각선도 하나 평행하게 연결해 놓게 되면 여기 있는 G라는 점이나 H라는 점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이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될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도 이제 이거를 그려주고 이제 넓이 분할에 대한 것과 이제 여기는 대각선 길이의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CEF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그랬죠. AGH의 넓이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자, AGH와 여기는 AEF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AG와 AE의 길이의 비율은 ABC의 무게중심이 G이기 때문에 중선 AE가 2대 3으로 여기 있는 AG의 길이가 2라면 여기서 몇 가지 길이의 비는 3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AGH와 AEF의 닮은비가 2대 3이고 넓이가 4대 9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자, 여기 넓이를 4S라고 하면은 AEF의 넓이가 9S가 되는 거라서 여기 밑에 이렇게 빠져 있는 GEFH라는 사각형의 넓이 비가 5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G의 길이와 GH의 길이, HD의 길이는 다 서로 같으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 비가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 두 개를 양옆에서 찾으시면 ABG하고 AHGH하고 ADH가 서로 이제 넓이가 같다는 사실도 이제 조금 생각이 나셔야 돼요. 4S4S4S니까 우리의 넓이비를 조금 이용하시게 되면 자 여기가 비율이 2일 때 여기가 1이었으니까 그럼 ABG와 그다음에 EBG도 우리가 이제 밑변의 길이의 비에 의해서 넓이가 조금 결정이 되니 4S, 2S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2S. 그러면 우리가 ABD의 넓이는 4S, 4S, 4S니까 12S고요. BCD의 넓이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합쳐서 CEF까지 합쳐서 12S가 나와야 되니 자 2, 5, 2 다 합치면 9S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넓이가 3S로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각형 AGH가요. 4S인데 이 넓이가 8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S 하나당 2예요. 자 그러니까 삼각형 CEF가 3S에서 S가 2니까 넓이가 6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들 다 이제 조금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좀 봅시다. 자, 그러면 22번은 자, 이제 22번 문제 그림은 다 이제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EFG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럼 등변사다리꼴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등변의 수가 똑같으니까 이제 수선을 여기서 하나 딱 긋게 되면은 그럼 윗변에서 이제 반대편에 윗변의 다른 꼭지점에서부터 이 수선을 그었을 때 양변이 서로 합동이고요. 자, 여기 한가운데 점을 연결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여기 보이는 수선 이제 세 개가 나올 텐데 이 수선 세 개가 다 평행하겠죠? 이제 여기 한가운데 점과 한가운데 점을 이어도 서로 이제 합동인 사각형 두 개로 이제 쪼개지니까 우리가 등변사다리권은 선대칭 도형인데 그 대칭 축이 이렇게 윗변과 아랫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는 F하고 G를 연결한 선분은요 반드시 수직이에요. 자 그럼 수선인 거라서 여기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GC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이제 좀 물론 예측이 가능한 거고 이제 여기는 FG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 보이는 AH 길이인 3과 이제 똑같아질 겁니다. 여기 3이고 AD 길이가 4, 여기 BC의 길이가 6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에서 FG의 길이는 일단 3이라는 거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럼 EFG의 넓이를 구할 때 그러면 내가 밑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으로 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내린 높이의 높이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일단 P라고 해놓고 여기는 EP의 길이를 이제 구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럼 EP의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금 구했으면 이제 좋겠냐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닮음이 좀 삼각형들을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는 이제, 이 점을 이제, 2에서 내린 이제, 이 FG에 내린 이 수선의 길이를 이제 P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E하고 G는 서로 이제 AC의 중점, BC의 중점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중점 연결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점 두 개를 연결해서 2하고 G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자, ABC에서 AB 길이 2분의 1이 2G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가 평행할 거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ADC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ADC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중점과 여기에 있는 대각선 AC 중점을 연결해서 이제 선분을 그어놨으니까, 자, 이렇게, 자, 얘네들의 길이 같고, 여기의 길이 같고, 자, 그러니까 ADC 입장에서도 여기는 F이라는 선분은 DC와 이제 관계가 있고 거기에 2분의 1이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AB하고 DC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2분의 1은 F2하고 EG의 길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이제 눈치를 채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이제 여기는 EPG라는 이제 삼각형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내가 수선을 그었을 때 당연히 이제 여기 보이는 이 EP하고 자 여기 수선을 그었을 때 이제 EP의 길이하고 여기는 GC 여기가 이제 서로 수직이니까 여기 EP하고 이제 GC는 서로 평행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읽어낼 수 있냐면요. 여기 있는 이 점을 만약에 Q라고 잡았을 때 QPE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QP라는 삼각형과 QGC라는 삼각형이 서로 이제 닮은이라는 사실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QP2하고 여기는 CQG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여기는 P2의 길이를 이제 구해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요. 자, 여기서는 닮은 삼각형이 여러 개 겹쳐 있으니까 이걸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GC의 길이는 3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BH 길이가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내가 이게 수선을 하나 더 그었다고 생각했을 때,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 간의, 양 끝 수선 간의 이제 길이가 4고, 여기 하나씩 길이가 쪼개진 게 1, 1이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 먼저 요걸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AHC와 여기 G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찍 올려서 그었을 때, 자, 여기 길이가 3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닮은 비를 조금 알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길이가 3일 때, 자, 여기 길이가 뭔지 모르죠? 여기 지금 여기 Q를 그린 건데요. 자, QG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H에서 C까지 길이가 5인 거고 GC 길이가 3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CQG하고 CHG의 닮은비가
이제 3대 5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이제 AQ하고 CA의 비율도 똑같이 3대 5여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뭐 이거를 간단하게 3A, 5A라고 쓰죠. 길이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이제 AQ 길이는 2A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E라는 점은 여기 있는 합이 5A인 AC의 중점에 A가 위치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A의 절반이 2.5A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EC 길이는 2.5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약간 이제 지저분해졌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좀 선분 길게 그리면 AC 길이가 이제 Q라는 점도 있는데, 여기에 중점이 2라는 점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A로 잡았을 때, 2A, 3A, 근데 이제 5A의 절반이 2.5A가 EC 길이니까 2.5A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여기는 이제 그럼 뭐가 될 거냐. 3A에서 2.5A를 빼는 거니까 0.5A가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그럼 거의 다 풀었어요. 그럼 0.5A가 되고, 자, 이렇게 직가삼각형부터 그어보죠. 자, 그럼 직가삼각형 그어보고, 여기는 QP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선 내렸죠? 자, 여기 Q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더 그었고요. 그럼 QP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 QP2하고, 그 다음에 QGC하고의 닮은 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0.5A 대 여기 보이는 3A.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QP2하고 QGC 닮은 비가 0.5A 대 3A니까, 그럼 여기는 P2와 GC의 길이의 비율도 이제 0.5와 3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2 곱해주면은 1대 6이 되는 거고요. 근데 GC 길이는 문제에서 3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P2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P2의 길이가,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0.5.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P2의 길이가 2분의 1이니, 여기 높이가 2분의 1이고, 여기 밑변이, 여기 EG가, FG가 이제 3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제 삼각형, 이제, 무료 문제에서 요구하는 EFG의 넓이는, 자, 여기 보이는 EG의 길이가 3이고, 자, 그리고 이제 높이에 달하는 P2의 길이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 식으로 계산 결과를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4분의 3으로 이제 넓이가 딱 떨어져요.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조금 질문 조금 문자로 받았던 것들이고 이제 신동중을 조금 질문 보내주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대로 뭐 수요일 날 다시 영상 만들게요.